안녕하세요, 스테블입니다. 반갑습니다. 특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실패, 우리 여태까지 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 바로 여러분 각각인데, 이게 과연 내 문제일까요? 강의 문제일까요? 제일 문제죠. 단어는 아무리 외워도 뭐 끝도 없고 외웠는데도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절대로 들리지 않는 바로 그 리스닝, 입이 떨어지는데 그 스피킹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이게 진행되는 건지 제가 오늘 특강으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주환님 왕초보 탈출하라고 하셨군요. 왕초보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왕초보 탈출은 스티븐 영어에서는. 왜냐면은 2, 3주면 이미 번역을 시작하실 거거든요. 왕초보들도. 자, 그럼 특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실패 진짜 내 문제일까요? 자,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동안 우리가 영어 어떻게 공부했죠? 저도 뭐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쉐도잉, 맹목적으로 쉐도잉도 많이 해보고 막 단어도 외워보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강의들, 뭐 잠깐만 생각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시땡, 뭐 야,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원어민 강의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전화 영어, 인터넷 영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강의들 다 다르단가요? 뭐 결과가 같은 건 알겠어요. 그러면 강의 방식은 다르던가요? 다 다른 척 하지만 결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이걸로 귀결돼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죠? 바로 암기죠. 이거 벗어나는 강의가 없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암기 자체가 목표인가요? 우리의 목표는 뭐야? 암기는 수단일 뿐이에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물이 바로 기억에 남기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목적지는 여긴데 항상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했던 거예요. 어차피 결국 목표는 기억에 남기는 건데 암기 방식으로는 기억에 남기는 게 사실상 10%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뭐 100개 정도 물론 100개 외울 시간도 없지만 단어 100개 외워봤자 내일 되면 사실 두세 개 기억날까요? 많아야 한 10개 기억날까요? 진짜 열심히 하면 1시간 동안 공부해가지고 1시간 동안 100개도 못 외우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기는 되지도 않고 자꾸 까먹더라. 그러니까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시중에서 막 5분만 공부하면 된다, 뭐 10분만 공부하면 된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암기 방식인데 기억에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 드셨나요? 오늘 먹은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먹은 거 뭐 볶음밥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백반 뭐 여러 가지 드셨을 텐데 지금 오늘 점심에 먹은 걸 암기했나요? 아니죠? 그냥 상황을 떠올렸죠. 점심에 있었던 일은 그냥 상황을 떠올린 거야.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다음에 저 짜장면 먹었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짜장면 먹은 상황이 떠올라요. 그죠? 짜장면집도 떠오를 수도 있고 그 짜장면이 머릿속에 생각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짜장면이라고 여러분은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한국어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황, 즉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 한국어를 이미지로 이미 하고 있었네? 그동안은 내가 한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사실은 인지할 생각조차가 없었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어때요? 우리는 한국어를 이미지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구나. 그럼 모든 언어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미지로 떠올린 거는, 지금 떠올린 이 기억은 암기한 건가요? 이미지를 떠올린 건가요? 이미지를 떠올린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암기 방식으로는 기억 잔존율이 10%도 안 됐는데,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60에서 70% 그 이상도 기억에 남더라. 여러분은 이 방식이 좋겠어요? 이 방식이 좋겠어요? 그죠? 이건 뭐 비교할 이유조차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미지 영어를 강조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이해했죠. 효율적이고 더 기억에 남기기 쉽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한국어도 이미 이미지로 하고 있다. 영어도 똑같이 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때 하루에 1시간 공부하기도 쉽지 않지만 1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문장 수로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하루 시간에 얼마만큼의 문장 수를 공부하고 있는지. 많아야 한 3, 40문장일 거예요. 뭐 여기서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뭐 이 전후일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만 하고 막 내용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어쨌든 하루에 30문에서 상향해서 30문장 정도를 1시간당 공부한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도 공부 못하니까 많아봐야 한 3, 40문장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해봤자 뭐 45문장, 50문장인데 그것조차도 공부 못하죠 사실은. 왜냐면 한 문장당 1분 동안도 공부 못하잖아요. 막상. 이게 아무리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거의 쉰 날도 없이 하다시피 하고 해도 1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10,000문장도 공부 못해요. 이것조차도 안 돼요. 단순히 따지면 10,000문장이 많은 것 같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10,000문장이면 꽤 많은 문장이죠. 굉장히 많이 공부한 거죠. 근데 1년 동안 10,000문장이면
이건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이 만문장도 양으로는 만문장인데 만문장이 제대로 나한테 습득된 만문장이 아니죠. 이 중에 70% 80% 이상은 다 쓸데없는 행위였던 거죠. 근데 스티븐 영어는 맨날 일주일 강조하잖아요. 일주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매직 트리하우스라는 영어 원서 있잖아요. 이 원서를 보통 저희 수강생들은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읽기 시작하세요. 여기서 읽는다는 건 읽고 이해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신에 시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한 권 읽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더디게 읽다가, 물론 수강 전에는 아예 읽지도 못합니다. 아예 읽지도 못하거나, 읽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읽다 포기하거나. 근데 수강 후에는 읽기 시작하는데 한글로 해석하지 않고 읽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이미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이 보통 700에서 800문장 정도 되는데, 한 두세 달 지나잖아요? 한 권인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여기 지금 700문장에서 800문장을 적었지만, 많은 분들은 1500에서 2000문장까지도 읽어요. 좀 빠른 분들은. 한 권 읽는데 15분,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빠른 분들은. 특히나. 대부분의 분들은 한 1시간 정도 전후의 속도에 도달해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점점 더 빨라지고, 당연히. 그러면 저는 이해도 못하는 상태에서 한 시간당 30문장에서 40문장 공부한 거랑 정확하게 제대로 다 이해하면서 씹어먹으면서 700문장에서 800문장 공부하는 거랑 효율이 같나요? 이거 1년 지나면 수십만 문장 공부하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효율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스티븐 영어는 무조건 잘 됩니다. 빨리 배울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효율이 다른 겁니다. 효율이 아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원래 우리가 기존에는 많은 양을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으로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만. 효율 없이. 그냥 나는 만약에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2시간 투자하면은 보통 이제 실질적으로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던전주의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존 방식으로는 최소한 하루에 4시간에서 4시간을 공부해야, 그래야지 1년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내가 어느 정도 영어가 좀 편안해져요.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대부분의 분들 다 그렇게 공부하고, 유튜브에서도 보세요. 자기 혼자 공부해가지고 됐다는 사람들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스티븐 영어는 이 방식입니다. 효율이 답니다. 효율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스티븐 영어는 기본적으로 결과값이 다르잖아요. 결과가 있잖아요. 기존 방식으로는 사실은 결과값이 있기가 쉽지 않죠. 내가 그만큼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투자해도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제가 매직 트리하우스라는 영어 원서를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읽기 시작한다고. 저 장담드리는데, 특히 왕초보분들 기존 영어로 1년 이상 공부해도 이 원서 절대 못 읽습니다. 특히 왕초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분보다 스티븐 영어로 설렁설렁 한 달 대충 공부한 분이 훨씬 더 실력이 높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특강으로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영어 공부하면은 고질병이 3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영어를 자꾸 한국어로 바꾸려고 해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번역이에요. 직역은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직역하려고 그랬잖아요. 직역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직역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영어랑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죠. 서로 어순이 다르니까 당연히 어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어 강사들이 어순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면서 5양식부터 드립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서로 어순이 다른데 한국어를 없애줘야지 어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효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늘플러스님, 영어책 읽기에도 재미를 붙이고 싶어요. 일주일이 됩니다. 자, 이미지 영어로 이거 싹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이번 특강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은 영 단어잖아요. 그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영 단어 어떻게 공부했죠? 그죠? 열심히 썼죠. 앞뒤로. 깜지 만들고, 그죠? 맞아요. 외웠고, 빽빽이. 맞습니다. 단어장 결국 암기한 거죠. 그냥. 결국은 쓰고 나서 돌아보면 까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어는 원래 못 외우는 거예요. 외우기 힘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 문제가, 난 분명히 외웠고, 아는 단어인데, 알고 보니까 아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외웠지만. 우리 스프링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스프링이 봄은 원래 알고 있었고, 용수철, 잊고 있었지만, 그래, 용수철은 알지. 근데 스프링에 불쑥이라는 뜻도 있고, 샘도 있어요. 그리고 총 15개의 뜻이 있어요. 이거 스프링 여러분 아는 게 맞나요? 15개 뜻 중에 봄하고 용수철 하면 20% 아는 건데, 이게 정말 아는 게 맞아요? 80%를 모르는데? 이거 아는 단어가 아닌 거죠? 이걸 이미지 단어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왜냐면 스프링은 이렇게 15개의 사전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요거 하나의 이미지만 갖고 있자고요.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스프링이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서 메말라 있던 나무나 이렇게 온 세상이 확 펼쳐지는 이미지가 있죠. 스프링. 이게 바로 스프링이에요.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봄은 당연히 이해했죠.
용수철도 꽉 구겨져 있던 게 어떻게 되죠? 확 펼쳐지죠. 메말라 있던 땅에 새싹이 불쑥 나오는 거죠. 산도 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콩자반내집님, 봄 용수철 말고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뭐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해했죠? 확 펼쳐지는 이미지. 자, 이제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이 스프링은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문장으로. 그때 적용되는 걸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단어를 암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냐면은 단어장에서 한 100개 정도 공부하잖아요. 그 중에 50% 이상이 내 평생에 다시는 보지 못할 단어가 굉장히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내 평생 동안 보지도 않을 단어인데 지금 외워서 뭐 하나 이거? 그죠? 외워도 까먹지만 외울 이유가 없으니까 뇌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어차피 평생에 다시 못 볼 단어니까 뇌에서도 굳이 외우지 않는 거예요. 뇌에서도. 이거를 시리즈 원서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원서에 있는 단어는 당장 활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이게 매직 트리하우스 시리즈인데 한 작가가 쓴 시리즈물은 단어와 문장이 반복이 돼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아, 보세요. 동일한 어휘랑 문장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disappeared 라고 나오면은 얘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요. 그죠? 그럼 문장도 보면 똑같죠? 다른 곳이지만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장은 다르지만 중간중간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쌓이고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는 어휘가 쌓이는 거죠. 하지만 아는 어휘가 쌓여도 모르는 어휘가 남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점점 해결해 드릴게요. 자, 문제 세 번째. 아는 단어는 이렇게 점점 쌓이는 거 이해했어. 근데 모르는 단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단어는 끝까지 모르는 거죠. 당연히. 아니, 아는 단어도 모르는데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알아요? 기존 방식으로는. 왜냐면은 개별 단어로만 접근했던 거예요. 문장이나 문맥 등 큰 틀로 접근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가 책 읽을 때도 모르는 단어들 있을 수 있잖아요. 한글로 된 책도. 근데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면은 모르는 단어 있어도 읽는데 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영어도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문장을 퍼즐처럼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미지화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도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20페이지짜리 퍼즐에 두세 조각 정도 부족해도 어떤 그림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해할 수 있죠. 그걸 제가 바로 지금 증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매직 트리하우스 원서에서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가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가 집어든 책에는 A bookmark was 땡땡 out. 아, 북마크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북마크는 이런 거죠. 북마크가 어떻게 됐어? out. 북마크가 나왔나 보네. From between the pages. 아, 페이지 사이에서 북마크가 나왔구나. 이거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는데 단어가 뭔지도 빵빵 그냥 공란이었는데도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떤 뜻이어야 되는지. 이거 어떤 뜻이어야 돼요? 대략적으로 그냥 느낄 때 북마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책 사이에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북마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삐쭉 나와 있네? 어떻게 표현하든지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게 번역이거든요, 이거는.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그 이미지를 이런 뜻이겠구나. 무슨 단어인지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이미 이 단어가 무슨 뜻일지 알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거.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스틱이라는 건 우리가 막대라는 걸 알고 있잖아. 동사형으로도 쓰이네, 스틱이. 동사로는 또 모르는 거 있잖아, 원래, 그죠? 근데 스틱이 이제 무슨 뜻이에요? 그죠? 튀어나온 거. 이해되시죠? 스틱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스틱이라고 하면은 막대기가 있으면은 막대기로 찌르는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 이거 스틱이 그 뜻이었구나, 여기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미지 없이 이 문장을 봤다.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모르죠? 왜냐면 모르는 단어니까 스틱은 이런 겁니다. 뒤에서 또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는 단어는 쌓이고 모르는 단어는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 리스닝이죠.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 안에 아무것도 안 들려있는데 탈탈 털어서 밖으로 뭔가를 빼낼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우리는 그동안 인풋을 없이 했었다. 평창수님, 계속 유추하는 게 쉬울까요? 유추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풋이 먼저인 걸 이해했어요. 그죠? 당연히 인풋이 먼저죠. 뭘 담아야지 뭐 내뱉는 거지. 담지도 않고 어떻게 내뱉어요. 그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내뱉는 것만 하니까 당연히 탈탈 털어봤자 당긴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풋이 먼저인데 인풋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리딩과 귀로 받아들이는 리스닝이 있는 거고 아웃풋은 당연히 라이팅과 스피킹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인풋이 먼저인 걸 이해했어요. 그 인풋 중에서도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리딩과 리스닝. 둘 중 어떤 걸 먼저? 사실은 우리가 리딩을 한다, 리스닝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같은 문장을 가지고 읽을 건지 들을 건지 그죠? 인풋이 리딩이 아니라 인풋엔 리딩과 리스닝이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문장을 가지고 읽을 건지 들을 건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어려운 거부터 할 건가요? 쉬운 거부터 할 건가요? 당연히 어려운 거부터 하나요? 쉬운 거부터 해야죠. 자, 같은 문장 가지고 글자로 읽는 게 리딩이고 소리로 듣는 게 리스닝이에요. 같은 문장이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리딩하고 읽는다, 듣는다를 과정을 이제 우리가 나눠보자고요. 우리는 읽고 이해한다만 생각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fake it till you make it. 이 문장을 눈으로 보면 문장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귀로도 이 문장인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돼. 문장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바로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될 때까지 그런 척해. 이런 뜻이구나. 그죠? 근데 우리는 문장 인식이라는 걸 별로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그동안.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싶다. 듣고 나서 이해하고 싶다. 읽고 나서 이해하고 싶다만 생각하지, 인식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보통 읽는 걸 먼저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읽는 걸 학습할 때, 문장 인식이 어차피 되잖아요, 문장을 읽을 때는. 내가 이게 페이크가 페이크인지 몰라도 돼요. 알파벳만 알면 문장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FAKE, 띄고, IT, 띄고, TILL.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글자로 읽을 때는. 알파벳만 알면. 문장 이해는 그 다음 문제니까. 근데 소리는 어때요? fake it till you make it. 소리로 들으면은 이게 문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 여러분은 1차적으로 문장 인식부터 안 되는 거예요. 소리로. 원어민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음에 문장 인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문제점이 보이죠? 그러면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결국 문장 인식한 다음에 문장 이해는 공통이잖아요. 문장 이해는. 문장 인식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리딩은 글자를 통해서, 리스닝은 소리를 통해서. 그죠? 아, 결국 리딩은 리딩의 능력에 소리를 더해주면 그게 리스닝이 되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리딩을 통해서 글자로는 문장 인식, 문제가 다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먼저 쉬운 거부터 해결하고 거기다 소리만 더해줘서 문장 인식할 수 있는 능력치만 올려주면 그때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리딩 능력, 그러니까 문장 이해 능력부터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소리 문제인지. 난 읽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다 쉽게 바로바로 여기서 이해한다는 건 한글로 해석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이해의 속도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확성도 있지만 내가 문장 이해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소리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때 리스닝이 되는 겁니다. 그 리딩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100번 들으면 돼요. 뭐 미드 100번 돌려보면 돼요. 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소리만으로 리스닝이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을 대학교 수업을 너 100번 들으면 이 수업 이루어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했는지. 자, 그럼 우리가 해온 방식은, 그리고 영어를,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죠. The sun peeked. 아, 해가 삐쭉 나왔다. out of, 밖을, the cloud, 구름에. 이런 식으로 한글로 토막토막 내서 이해한 다음에, 아, 잠깐만. 한글로는 동사가 맨 뒤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앞쪽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문장이 헷갈려. 다시 시선이 앞으로 와가지고, 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최소한 2번을 봐야 되죠. 2번 봐도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조차도 최소한 2번, 3번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문법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데 어떻게 리스닝을 하나요?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데 어떻게 듣는 속도가 빠를 수가 있냐고요. 듣고 이해하는 속도가. 읽고 이해하는 거, 듣고 이해하는 거 똑같은데. 이해하는 건 똑같은데. 그죠? 저는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어디 어려운 논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알고 나면 상식이에요. 그죠? 좀 허무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해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한글을 지워드릴게요. 엄마! 이 단어 들으면 머릿속에 엄마라는 단어가 떠오르나요? 박히나요? 아니면 나의 어머니가 떠오르나요?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쵸? 나의 엄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단어가 박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국어도 이미지화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학습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내가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간 배워가지고 갖고 있는 이미지 학습법, 한국어 이미지 학습법을 영어에 적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제가 대단한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원래 평상시에 계속 하던 거,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rabbit은 토끼고, spring 이제 어떤 뜻인지 이해되죠?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bushes는 부시고, 수풀 같은 거 해석해 보세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이제 스프링 의미도 이제 이해되시죠? 아마 이미 몇몇 분들은 벌써 이미 이거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제 한글 지워드릴게요. 자, 스프링은 이게 확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스프링의 SPR이 확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린터, 스프레이, 찍, 스프링클러. 이제 이해되시죠? 자, I saw a rabbit. 내가 본 토끼는 어떻게 됐어? 확 뛰쳐나왔네, 그죠? out of는 어떤 공간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미지예요. out of. 어떤 공간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bushes. 자, 어떤 상황인지 딱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글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지금? 이거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깜짝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토끼 깜짝! 이라고 이거 문장 하면, 표현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거죠. 굳이 완성된 한글 문장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배운 거 가지고서 이 문장 한번 어떤 문장인지, 어떤 의미인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두 글자. 박채은님, 숲을 모르면 알면 되는 건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나오죠. 이거 문장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머릿속에 여러분은 막 함성 소리도 들리고,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직역인가요? 직역인가요? 번역인가요? 여러분 지금 번역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홈런! 바로 이거죠. The baseball player hit the ball. 이것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깡!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깡! 그랬더니 어떻게 돼? Out of stadium. 와! 와! 맞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든 다 맞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깡! 와! 이것도 맞는 거죠. 이게 번역입니다. 이게 진짜 영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건 가짜 영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건 영어가 아니에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인가요? 너무 간단한 단어. 모르는 단어도 없고 I'm off to work. 무슨 뜻이죠?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 맨날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것부터, 이런 간단한 문장부터. 휴무. 또 어떤 뜻이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퇴근한다. 다 좋습니다. 일을 끝냈다. 퇴근. 이세인 퇴근이 제일 맞네요. 그죠? 콩자반 내 집 미드는 만약에 그 스크립트를 콩자반 내 집이 읽었을 때 대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 하면 미드를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엄청나게 공부를 따로 해줘야 된다고 할 정도면은 미드 하지 마세요. 아직 그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미드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레벨업해서 수준이 되면 그때 하는 겁니다. 미드는. 자, 이제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I'm off. 여기서 off가 무슨 뜻이야? off는 대부분 다 끄다라고 말고 있어요. 끄다가 아니라 off는 끄다 제거 시작하든 사전에 또 이게 20개 정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외워요.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off는 두 손을 합장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합장. 자, 합장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붙어있던 게 이렇게 싹 떨어지면 분리되는 거죠. 바로 이 분리의 이미지네요.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분리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게 이 to도 재밌어요. to도 우리 전치사 to, 부정사 to 해가지고 25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 언제 일일이 다 또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to는 오른쪽 방에 화살표 이거 하나로 끝. 전치사, 부정사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to는 이 오른쪽 화살표로 끝. 고민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럼 이제 합쳐보죠. I'm off. 내가 현재 있던 위치에서 off 떨어져서 이동했어. 어디로 이동했어요? to. 어디로 이동했어? to work. 어디로 이동했어? 아, 나 지금 현재 있던 위치에서 분리돼서 내가 가는 쪽은 뭐하러? to.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이제 여러분 마음입니다. to work. 무슨 뜻인가요, 이제? 이거, 나 가만히 있다가 내가 있던 위치에서 분리됐죠? 어느 쪽으로? to work. 그죠? 일하러 가는 거. 출근, 일하러 가. 맞습니다. 맞아.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나? 지금 여러분 뭐, 암기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오늘? 맞습니다. 나 회사 가. 출근해. 가는 거야. 일하러. 나 일하러 가. 뭐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좀 영어죠. 자, 우리 off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머리카락 자를 때 cut off. 왠지 알겠죠? 비행기가 땅바닥에서 이륙하는 순간이 붙어있다가 off. 이 상품은 원래 100% 가격인데 20%만큼이 붙어있다가 100% 20%가 off. 이겁니다. 외울 필요가 있나요? 한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매직 트러스 한 권을 리딩할 때 기존에는 읽지도 못하거나 10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수강 후에는 평균적으로 40분 정도 전후로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익숙해지면은 두세 달만 지나도. 이 매직 트러스 MP3가 한 권당 40분짜리예요. 그럼 정확한 리딩도 할 수 있게 됐죠. 이미지 리딩 통해서. 그죠? 두 번째, 이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리스닝에 주파수가 맞춰져요. 혹은 그거보다 더 빨라집니다. 사실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리스닝 가능한 이해의 속도도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리스닝 해결 방법. 리딩에다 소리를 더해줘야 그때 리스닝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그동안 여러분은 정확한 이해도 안 되는데 거기다 속도도 떨어져. 근데 무슨 리스닝을 안 해요? 소리만 더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해 능력에 소리를 더해줘야지. 그러니까 소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티븐 영어 강의에도 소리 영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쉐도잉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뒤에 하는 겁니다. 텍스트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점점. 자, 이걸 제가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일 자동맘님이라고, 이분은 스티븐 영어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1년 이상 이분 스터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은 아예 비동사도 모르던 왕초보로 오신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보다 더 못한 분입니다. 비동사 자체는 이 얘기는 들어봐서도 비동사의 과거형이 뭔지도 몰랐던 분이에요. 불과 1년 전에는. 그리고 이거 지금 후기 남길 때는 2달치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챕터씩 번역하는데 번역할 때마다 듣고 낭독도 하니까 자기 전에 mp3면 들으면 틀려요. 번역하고 리딩한 것에 한해서만 정확히. 당연히 아는 것부터 듣는 게 먼저 우선 순서죠. 그죠? 그리고 나면 점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능력 수준의 듣기를 그냥 처음부터 들어도 그때부터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게 그 다음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내가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놓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소리 연습하지도 않아놓고 아예 내가 생각 모르는 걸 연습하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 수준도 너무 높아버려. 듣는 거에. 그럼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었죠. 자, 제 공부 방식이 차례차례 추가되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추가되는지. 2달 만에, 이거 2달밖에 안 된 분이에요. 비동사도 모르던 분이. 이분 지금 이 당시에 원서 읽고 번역까지 하시던 분입니다. 라이팅도 한 3개월, 4개월 차쯤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텍스트를 학습한 다음에 듣기, 그 다음에 바로 듣기입니다. 그 정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mp3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스피킹,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스피킹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자, 이거. 우리 그동안 스피킹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나요? 자, 어떤 방식으로 스피킹 공부했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포비맘님, 저도 왕초보 탈출? 제가 장담 드리는데 왕초보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왕초보 탈출은. 한 달 뒤에 번역하실 건데, 리딩을 넘어서 번역하실 건데, 그게 왕초보인가요? 번역하면? 아니죠? 스티븐 영어에서 왕초보가 없습니다. 제 수강생 중엔. 왜냐면은 왕초보일 수가 없죠. 왕초보가 어떻게 원서를 읽고 번역하고 하나요? 라이팅하고, 스피킹하고. 자, 그죠? 무작정 따라하기. 결국 이것도 반복하고, 암기죠, 이거 알고 보면은 결국. 반복한다는 게 무턱대고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장 암기한 거, 내가 암기한 문장을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첫인사, 끝인사, 자기소개, 그다음에 메뉴시키고, 그 외에는 암기한 거 쓸 일이 없죠. 여러분 지금 댓글 남기는 거 뭐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댓글 남기나요, 지금? 다 다르게 남기죠. 그러니까 암기한 문장은 내가 앞으로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5%도 안 되는 확률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징검다리 가지고 바다를 건너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거. 내가 암기해서 스피킹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 아웃풋은 암기한 문장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새롭게 생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새롭게 생성하려면 내가 뭘 거쳐야 되냐면 엄청나게 많은 인풋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존에 어떤 강의를 스티븐 영어 꼭 수강하지 않으셔도 다른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인풋을 얘기를 아예 안 한다. 그냥 금방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한국어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스피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분야니까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지. 모르는 분야를 어떻게 스피치해요? 똑같은 겁니다, 영어도. 그래서 인풋이, 다량의 인풋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차츰차츰 영어가 이제 막 쌓이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삐져나옵니다. 대량의 인풋으로 차고 넘칠 정도가 돼야 아웃풋할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단계를 안 했던 거죠. 무시했던 거죠. 탈탈 턴 거죠. 안에 물도 안 담겨있는데 막 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아웃풋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프로세서는 리딩을 통해서 인풋 내용을 제일 쉬운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쌓으면서 점점 이제 디테일을 번역으로 해서 이제 디테일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필사를 통해서 라이팅은 여러분 또 라이팅을 배워야 된다고 오해하잖아요. 라이팅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발음 연습을 통해서 리스닝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스피킹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앞에 부분 다 빼놓고 스피킹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풋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읽고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공부 개념이 강해요. 근데 공부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해서 사용 경험을 늘려줘야지. 내가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사용 경험을 늘릴 수가 없죠. 그죠? 상식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영어 공부 후 리딩과 라이팅을 통해서 영어 공부 후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어느 임기점을 넘어가면 점점 말하고 싶고 막 쓰고 싶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때부터 이제 사용 경험을 늘려준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미지 라이팅 사례거든요. 한글로 생각하지 않고 이분은 그냥 바로 쓴 거예요. 삼남매학개님. 이분도 초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글로 거치지 않고 그냥 영어로 막 쓴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말로 하면, 입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피킹이네, 이게. 지금 카페에도 가보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을 거치지 않고 즉시 작성하면 바로 스피킹이 되는 겁니다. 즉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후기 남긴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후기라기보다는 다른 분이 스피킹 공법에서 질문했을 때 답변 남겨주신 거예요. 아까 스마일 자동맘님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스피킹까지 가기 원하신다면 우선 이미지 리딩 후에 줄거리 라이팅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지로 리딩이 되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고 나서 또 다음 단계까지는 뭔가 잘 되고 있나 생각이 드실 때마다 라이팅, 쉐도잉, 스피킹 등 하나씩 추가해서 시도해 보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프로세스입니다, 결국. 제 스티븐 영어 그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은 이분이 남긴 후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3년매 학교님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세운 후기들은 다 스티븐 영어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해보면 그분들이 했던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다 실제 수강생들입니다. 그 이미지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편하게 읽히고 해석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전치사 2를 설명하는데 그냥 오른쪽 화살표 방향 하나 딱 놔두고 이게 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공부했던 시간은 많이 쳐줘야 뭐 5시간 될까요? 아이엘츠 학원, 풀토익 학원도 다녔었고, 정말 쓸모가 없었다. in을 쓰는지 for를 쓰는지 그게 정말 다 뉘앙스의 차이거든요. 뭐 문법만 달달 외운다고 그걸 알까요? 스티븐 영어를 시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어를 조금 더 영어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스티븐 영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효과 없으면 100% 환불드립니다. 읽고 있는데 그 겨울왕국 책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읽히더라고요. When they came to the place, the taxi was gone. There was a building with gray stone. 강의 울렁증이 있었고 그때 읽고 외우고 다음날 되면 또 까먹고 강의는 새로운 내용이 계속 오고 그래서 계속 쌓이고 나는 못 따라가고 내 걸로는 안 만들어지고 배우는 건 많아지고 그 악순환이 너무 싫었거든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이미지 리딩을 시작하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세계가 뻥 뚫린 느낌이라고밖에는, 왜냐면 물론 뭐 쉬운 아이들 동화지만 근데 그거조차도 저한테는 어려웠는데 그거를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히고 원어 그대로의 느낌, 뭐 온이나 뭐 그런 인투나 뭐 그런 선생님 이미지 리딩을 통해서 익힌 그것들이 막 이렇게 체득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20만 원 조금 넘는데 세이브한 금액은 1000만 원 이상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넘죠. 제가 얻은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맞습니다. 가치. 고민한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들리다가도 문장이 길어지면 완전히 멘붕이 오고 꼬여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 벽을 못 넘었던 것 같아요. 스티븐 영어를 하면서부터는 전에는 앞머리만 들렸다고 하면 이제는 뒷머리까지 들려져 오는 거예요. 단어는 사실상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하면서. 우리 나이에는 유창하고 근사한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짧은 대화라도 의사소통이 목적이 되면 여행 갔을 때 입을 뗄 수가 있고 생활 자체가 편리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끝까지 딱 따라하는 나를 보면서 많이 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한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한다는 얘기는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벽을 넘어보셔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영어라고 하는 건 입을 떼지 않고 살았어요. 관심도 없어. 거의 한 30년 만에. 30년 만에. 항상 숙제처럼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활용 못하는 거예요. 전치사 강의를 바로 들었어요. 너무 알아듣기 쉽게 빠른 속도로 그걸 마칠 수가 있더라고요. 한 3일 때까지 갔나 싶어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직장에 원어민이 가끔 왔어요. 항상 울렁증이 있었어요. 피할 수밖에 없었죠. 피할 게 아니라 뭔가 부딪혀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타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처음에는 정확히 안 들렸어요. 그런데 짧게 천천히 해주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시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고 공산에서 떨어잡았는데 저희 직장으로 오시게 됐다고. 한마디로 소통이 다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8월 달에 캐나다에 저희 바로 언니 가족이 살아요. 가하고 한국말을 안 쓴 영어로만 하는 그런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이제. 결국은 강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터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존에 강의 들어보면은 스터디가 꾸준히 유지되는 데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저희 경험하셨죠, 번역. 자,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강의,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바로 원어민하고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스터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스터디는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번역부터 시작하실 거고, 왕초부터 번역합니다. 저희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번역 시작하는데. 이미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번역, 그죠? 그리고 라이팅하고 낭독하고 쉐딩하고 스피킹하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한 번에 또 다 하는 게 또 아닙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뭘 어느 시점에 할지도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이 가이드북에 순서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3단부 학과님도 보시죠. LC 스피킹 연습하시고. 그리고 스터디 단톡이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들은 서로 이제 끌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질문을 남기면은 질문하고 답변 이 수준을 보세요. 번역은 이건까지 하고 줄거리 라이팅으로 넘어가도 되는지요. 번역. 이분 수강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쯤이에요, 이게. 질문 남긴 게. 그 다음에 이제 네오싱크님이 답변해 주셨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는 번역, 라이팅, 낭독, 쉐딩, 스피킹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발전하는 나의 성장이 너무 재밌어요. 그동안 우리 맹목적으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선배가 있기 때문에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학습 순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강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터디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시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는 강의만 가지고도 원래 안 되고 스터디가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디든 뭐 스터디만 있던가. 이게 두 개가 결합돼야 돼요. 그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맞물려야 됩니다. 일단 특강 자체는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Q&A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질문을 남겨주신 것 중에서 제가 추려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언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쉽고 효율이 좋아도 절대적인 학습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맞아요. 학습량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대신에 기존처럼 90% 이상이 소실되고 10%도 안 남는 그런 학습을 하실 건지 60, 70% 이상이 남는 효율이 높은 이미지 영어를 하실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기존 영어로는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매직 트루하우스 이 원서 제가 장담드리는데 이 원서 못 읽습니다. 특히 왕초보 분들은 절대 못 읽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스티븐 영어로는 오늘 시작하면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혹시 늦으면 다다음 주부터, 빠른 분은 오늘 시작해서 내일부터 있습니다. 제가 장담드립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강생들이 후기로 남겨준 걸로 제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케터들이 만드는 일주일, 3일, 하루, 3시간 이런 게 아닙니다. 수강생들이 후기로 남겨준 거예요. 스티븐 영어 네이버 카페 가서 후기에서 검색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초보도 있고 중수도 있고 뭐 중고수도 있고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레벨업 방법이 궁금하시잖아요. 학습 가이드북에 다 나와 있어요. 1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왕초보인데 저는 중수인데 다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기존에 영어를 아무리 공부했어도 어차피 이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 방식은 새롭게 배워야 돼요. 대신에 왕초보보다 토익 700이, 토익 700보다 토익 900이 지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냥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는 영어 강사분들도 계시고요. 토익 900점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학과도 당연히 있고요. 반대로 아예 알파벳만 아는 수준의 왕초보들도 계시고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되면 수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수강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 딸도 제가 안 가르칩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이끌어줍니다. 스티븐 영어 네이버 카페 가보시면 이미 여러분하고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던 분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놨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이미 다 달려있어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단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강생들이 또 답변을 주세요. 가이드북과 선배가 이끌어주기 때문에 레벨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지금 영어를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는 막연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배워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배워요?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엔 같은 방식으로 컨텐츠 난이도만 올리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하러 굳이 배우나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다 가이드북과 카페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단어와 문법 어떤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문법은 틀이에요. 단어는 그 알갱이 하나하나죠. 당연히 틀이 있어야지 알갱이를 제대로 담을 수가 있잖아요. 틀이 없으면 무너지겠죠, 금방. 근데 기존에는 문법 먼저가 맞는 걸 알면서도 강의 시간만 100시간이 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영법 제대로 하려면 1년 동안 영법만 딜더 파야 돼요. 그러면 영법을 좀 잘할 수 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문법을 무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언급도 하지도 않고 그냥 들이다 문장을 하고. 물론 문장에 문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근데 스티븐 영어는 3시간입니다. 3시간이면 끝납니다. 3시간이면 끝나는데 굳이 순서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문법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문법부터 시작합니다. 전치사도 문법이에요. 전치사랑 영법 합쳐서 3시간입니다. 3시간만 수강해도 바로 원서 읽는 분도 계세요. 팩트입니다. 자, 그럼 엄마 표현을 어떻게 하고 궁금하시는 분 계신데, 저 아까 스발 다둥마님 설명 들었잖아요. 그분이 후기를 그동안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 아이들 직접 가르치는, 비동사도 모르던 분이 지금 아이 직접 가르칩니다. 이분이 현재 2자녀, 셋째는 너무 어려서 둘째 2개월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는 중1이고 하나는 초4학년입니다. 학원 안 보내고 직접 가르치고 계세요. 6개월 됐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은 원서 스스로 읽고 평상시 짧은 대화는 영어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아이는 영어 원래 그냥 영포자였는데 미국 교과서를 그냥 스스로 읽고 평상시 엄마는 영어로 카탁합니다. 엄마도 대단하지만 애들도 장난 아니죠? 9개월 만에. 지금은 더 잘합니다. 카페에 가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이분이 오랫동안 스터디한 모습도 다 볼 수 있어요. 카페에서 스발 다둥마님 검색해보세요. 우리는 가짜 수강생 내세우지 않습니다. 원서를 현재 읽고 있는데 실력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특강에서 여러분이 다 알게 됐죠. 그동안 여러분은 영어를 한글로 바꾸고 한글을 그 다음에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역 방식으로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뭘 늘어요. 내가 읽은 100 중에 이해한 게 10%, 20%도 제대로 안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실력이 늘 수가 있나요? 근데 지금 이미지 리딩을 하게 되면은 100%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빠르게 습득하게 되고 많은 양을 공부하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당연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자, 왕초보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왕초보인데 처음부터 내가 무조건 다 들으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마음가짐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왕초보는 두세 번 더 반복해서 보면 돼요. 그뿐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려운 걸 설명드리는 건 없거든요. 문법 용어를 크게 언급하지도 않고요. 그럼 중고생도 가능할까요? 초등학생도 가능한데 중고생이 안 될 리가 없죠. 중학생 지금 중3이겠죠, 14살이면. 14살인데 제가 강의 이해하기 쉬냐고 물어보니까 이해하기 쉽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수강 전과 후의 차이는? 그랬더니 그전에는 단어를 고통스럽게 외웠는데 지금은 이미지로 재미있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되시죠. 중2 그리고 고등학생입니다. 1학기 때 계속 5등급 이었는데 2학기 때 1등급 됐어요. 지필평가도 처음으로 90.5 받고. 이겁니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있고 토익도 있고 토플도 있고 IH도 있고 성적 향상 사례는 다 있습니다. 해외 대학 시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해왔던 방식으로 또다시 공부하면은 이제 이해하시죠? 평생 영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학습법으로 외우지 않아야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스티븐 영어가 여러분의 영어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어드릴게요. 스티븐 영어는 7일 이내에 실력 향상 없을 시 100%, 50% 아니죠? 100%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왜 7일인지 아시겠죠? 7일이면 이미 원서 읽고 있다. 혹은 곧 읽겠다는 확신이 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시작해보세요. 그럼 오늘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